안녕하세요. 여기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노래만 흔들지 말고 어떠세요?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 지역구인 마포에서 할 줄 알았지만 목포로 향했습니다. 이 목포로 정했는데 글쎄요. 아까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어봤어요. 왜 목포로 갔는지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른바 브랜딩 전문가, 그렇죠. 홍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서울서 하느냐 목포서 하느냐 이 차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가운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오늘 한 가지 또 느낀 것 중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번 사안과 목포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번 사안은 상당히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자 간담회를 보고 또 느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현지에서는 뭐 지역 발전에 대한 그렇죠. 그런 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일로 목포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아하. 구경하러 많이 또 장성장을 가고 하니까 네. 아마 손 의원이 생각하는 건 한 4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나는 정정당당하다. 네. 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부인과의 관계가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가 자꾸 거론되니까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향후에 내가 국회의원 출마 안 해.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살 거야. 뭐 이런 부분이고. 아쉬움이 없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 의원의 성격이 네. 이제 직설적인 거죠. 네. 예, 그런 성격, 이런 뭐 4가지가 어우러져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그 성격 얘기는 저 뒷부분에 저희가 준비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때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요. 투기 논란의 중심, 목포 박물관 투자에서 박물관 부지에서 이루어진 이 기자 간담회에서는요, 실제로 손혜원 의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생중계로 퍼졌죠. 의원께서는 부동산 투기가 절대로 아닌 오로지 이곳 도시 재생화 등 목포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럼요. 여론 머리식 마녀 사냥 그리고 경쟁에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고 뜻하시는 일 기필코 이루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다 저 장면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맞는데 굉장히 손 의원을 지지하는 한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원 메시지가 질문으로 대체가 된 건데 글쎄요, 이런 모습만 봐도 손혜원 의원의 이런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이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장면에서 저는 왜 목포를 택했는지 알겠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멘탈이 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지금 그 목포의 스캔들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계 성폭력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그 손혜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그 광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이슬이라든지 뭐 처음처럼이라든지 뭐 힐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굳이 그 상표 이름 말씀 안 하셔도 이런 되는데. 브랜드 이름들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네. 그 만들면서 이제 손혜원이 한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사람들의 욕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목포에 가서 이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그 대응을 보면 역시 목포 시민들의 욕망을 어떻게 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어떤 논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 고장을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 고장을 산토리니로 만들어준다는 이 사람이 어쩌면 더 고마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사람이 인지상정이기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손 의원은 아마 이런 쪽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일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기자간담회 같지가 않고 자칫 국회의원의 정책 설명회 같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나가시면 여기 밑에 뿌리가 있는데 요 골목 안에 골목을 쭉 들어가시면 요 뒤에 굴뚝이 너무나 멋진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 집을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공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 이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뭐 리모델링은 이쪽이 좀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러니까
노이즈도 관심이고 그렇죠. 비난도 관심이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건 굉장히 정치인들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했건 아니면 비난을 받았건 간에 어떤 경우라도 이번 목포 간담회는 홍보에는 아주 최고의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인기 투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면. 나쁘게 네. 보면 그런 거예요. 본인의 좀 뭐 정책이든 노이즈 마케팅 본인을 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고 하면 손혜원 의원의 오늘 저 행보들은 그 목적을 달성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지자들이 있는 네. 겁니다. 대부분 지역구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고향이 합천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힘을 받고 본인의 의견을 설파하는 건데, 손혜원 의원은 지금 전국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목포죠. 지역구인 마포을이 아니라 목포일 겁니다. 어쨌든요, 목포에 네. 좀 도시가 발전한 측면이 있으니 거기 가서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뭐 손혜원 이 얘기 듣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중앙에서 우리 서울에서 여의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있었던 그 모습과 좀 다른 화면들이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여론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목포로 내려간 걸 거고 그 점에서만 보면 오늘 손혜원 의원의 행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건 맞죠. 네. 일단 민주당 내의 홍보로서는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의 비공식 멘트인데요. 손혜원 의원과는 친해서도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유가 고집이 워낙 세고 자기중심적이라 자신의 의도는 항상 선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한 번 싸워본 사람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한다. 이걸 물론 이건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추진력 있고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한 의원의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물론 일반화시켜서 보기는 물론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그 저 한 의원의 그 의견일 뿐이고요. 그 손혜원 의원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특징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네. 다시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좀 고집이 세다 내지는 그 주위를 조금 둘러보기 전에 한 발 먼저 내딛는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네. 한 번 싸워본 사람은 다시는 엮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의 뜻은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 의원이 평가를 한 건데 손혜원 의원의 어떤 특징적인 걸 좀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목포 말씀하시면서 뭐 선거가 인기 투표다, 뭐 국민의 뭐 지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뭐 무풀 악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저는 지지를 받고 어쨌든 그 인기 투표를 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네. 뭔가 사실관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네. 그렇지 않거나 그런 걸 기반을 해서 뭔가 여론에 휘말려서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해주진 않는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의 코멘트는 네. 제가 좀 약간 그 보편적인 입장에서 좀 저걸 해석을 한다면 네. 결국 손혜원 의원과는 좀 논리적으로 논쟁을 할 만한 상대는 아니다. 네. 너무 말이 너무 크다. 그죠? 예, 목소리가 큰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사람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논쟁하자고 상대가 접근하면 손혜원 의원은 당신은 그죠? 배반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권력이 센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그 두려움 이런 네.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 이런 손혜원 의원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장면이 국회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감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출근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역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어디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TV 보시면서 하십니까? 5구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편한 전임 감독 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사실 이 국정감사 자리 때문에 저 영상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오갔거든요. 내용은 제가 잠깐 차치하겠습니다만 요때 선동열 감독이 불려왔던 그 과정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다고 해요. 이번에 이게 또 다시 또 부각되고 있어요. 손혜원- 김태현 변호사님 요때 얘기 굉장히 했었잖아요.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예. 손혜원 의원은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거 혹대로다 혹 붙인 네. 청문회가 된 거죠. 네. 어쨌든 야구 팬들한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거 하기 전에 선동열 의원이 특정 몇몇 선수 선발한 것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 선동열 의원에 대한 잠깐 여론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저걸 보고 나서 오히려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국보급 투수 선동열 들어도 지금 무슨 저런 질문을 하고 있냐. 야구도 네. 모르면서 야구도 모르는 야알못이라고 합니다. 네. 야구도 모르면서 저 국가대표 감독 불러다가 저런 식의 질의한다는 어떤 역풍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어제 한 일간지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 있었던 의원들 이제 말을 빌려서 그 내용을 구성을 하고 보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 국정감사나 이런 곳에 청문회 증인을 채택할 때 여야 합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당 내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다 민주당 내에서 협의를 할 때 또 자유한국당과 또 이제 조율을 할 때도 성동열 감독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손혜원 의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애초에 추진한 거예요. 없었는데 아. 나중에 저 손혜원 의원 추가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아니 협의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손혜원 의원이 당시에 했던 말이 야 지금 SNS 보면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난리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조금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거 불러다 잘하면 우리 대박 친다 이렇게 하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애초에 보좌관들이 지리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지리지에 대한 내용 굉장히 잘 돼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야구 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 이런 것들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질의를 하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동열 감독이 막 소락소락하지 않았거든요. 네. 잘 이제 손혜원 의도대로 대답이 안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막 흥분해서 막 저 뭐 연봉 2억 얘기하고 뭐 왜 집에서 있냐 얘기하고 뭐 아시안게임 무슨 뭐 쉬운 거 아니냐고 이 얘기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네. 고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런데요, 최근에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금태섭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했다가 원래 같은 당 동료였는데 이번 주까지 사과하라고 지금 경고를 날렸습니다. 저 이것만 봐도 조금 또 캐릭터가 좀 진작이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이제 법률가답게 그 이해상충의 어떤 그런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 사과를 하라고 또 아직도 시한까지 정해서 이렇게 그렇죠. 사과를 하라고 요구해가지고 금태섭 의원은 그러나 결국 이제 사과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건 또 왜 그래요? 그 이후에 금태섭 의원의 그 발표한 그 코멘트를 보면요. 사과 네.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확인된 게 어떤- 아니면 굳이 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금태섭 의원은 사과를 할 것 같지 않다. 강선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의원이 이제 법률가니까 그 법률가정 시각에서 뭐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이 이익 충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나전 칠기를 판매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강요했대. 강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런 이야기를 아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그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틀리니까 그 부분 관해서 주말까지 나에게 사과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건 사실관계가 달라요, 금 의원님.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끝날 텐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말까지 사과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된 거죠. 같은 당 동료 의원인데요. 그렇죠. 자, 손혜원 의원을 향한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금태섭 의원에게서 끝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걸 의원 역시 이해충돌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적으로 두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더 같이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건 아닐까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가깝고 참 그분의 그 아주 직관적이고 당당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볼 때 이게 좀 민주당이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엄격한 이해 충돌에 있어서의 그 예민한 문제까지도 다 과연 지켰느냐, 내 스스로 양심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는 사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친해서도 안 되지만 또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절감하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죠.
제가 여기 처음 온 날 목포에 여기 그러면 어떤 집이 있냐 했더니 그 옆에 계시던 여자분께서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그 며칠 사이였습니다. 처음에 정책 간담회 하러 왔을 때 그분이 굉장히 밀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문화재 건물들을 소개를 해줬던 큰손이라고 이른바 속칭 불리는 그분들.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을 또 투기 세력으로 지목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손 의원이 이제 목포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안내 같은 걸 해주고 그렇게 인연을 맺은 이제 최 씨 부부가 있었는데 네. 그 최 씨 부부들이 이제 2017년 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대 역사문화 거리에 이제 건물 같은 것들을 막 이제 사들였던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0채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쪽 지역에 이른바 투기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현재 좀 나돌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어떤 손 의원의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투기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마 이제 손 의원과 그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닌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굉장히 이거 사이가 굉장히 많이 틀어졌다.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요, 손혜원 의원은 큰손 부부가 투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재 거리의 큰손이 아니고요. 전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거지. 근데 너무 비싸게 임대를 했더라고요. 불도 안 켜진 동네에 이렇게 비싸게 임대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을 거의 한 1년 사이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분이 뭔가 좀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목포 내려갔을 때 어떤 건물을 살지 모를 때 저 큰손이라는 분이 손혜원 의원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건물을 보러 다녔으면 친한 관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히려 투기 세력으로 지목을 해서 약간 비난성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큰손 부부가 건물 사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한 건 줄 알았는데 또 사이가 틀어졌고. 어떻게 저는 되는 아직 겁니까? 사실관계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단정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황 앵커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어젠가요? 아마 제 얘기는 그저께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네. 최모 씨, 정모 씨 저 두 부부의 얘기는 그저께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손 의원 저 의원하고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라서 속된 말로 저 세 사람이 이제 저 커플하고 저 손혜원 의원이 같이 건물을 보러 다녔다. 네. 그래서 같이 건물을 보러 다니고 서로 소개해주고 막 이러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건물값이 막 올라가고 부동산 급등했다라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의 보도가 그저께 있었는데, 오늘 손혜원 의원의 얘기는 그 보도와 좀 결이 다른 거죠. 그렇죠. 최모 씨, 정모 씨 부부는 뭐 그렇게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나랑은 같이 건물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은 전혀 반대다. 전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손혜원 의원의 오늘 이제 지금 거기에서 대한 해명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뭐 저것도 뭐 결국 검찰 갔으니까 저게 수상의 대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추가 취재라든지 네. 뭐 향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수 언론의 기자들이 전부 다 지금 정 씨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아직 아무도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손혜원 의원이 처음 목포를 내려간 게 2017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목포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 첫날 그런 적산가옥 같은 걸 반해서 이제 조카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리를 모르니까 이 일대를 좀 소개를 받고 그런 것 아하. 같아요. 이 장 씨라는 분한테. 근데 네. 이 장 씨라는 정 씨요, 분, 정 씨. 정 씨. 예. 근데 이분은 그 목포에서 이미 청소년 시설을 운영을 하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뭐 여기 일대는 어디다 이렇게 소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도 이게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이분이 그 전에는 구도심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손혜원 의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좀 그쪽에 알게 되고 눈을 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하. 듭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의도한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이분이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네. 손혜원 의원과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래서 생각이 사이가 듭니다. 혹시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